자, 뒤에 이제 286페이지 여기가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하니까 오늘 조금 보고 좀 한 4문제 정도 나올 정도로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 정도 나올 정도니까 여기가 아주 괜찮고요. 오늘은 이제 다 못 보긴 할 건데, 자, 먼저 중개사물의 조사 확인해서 이제 나중에 확인 설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니까 거기도 책임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정말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건 또 개론 문제 같은데, 뭐 중개사고, 유형, 자, 이런 것들은 우리 법령 쪽에서는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참고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자, 287페이지에서 조사 확인의 방법, 공부를 보거나, 현장으로 나가거나, 매도 매수인할 때 물어보거나, 요 3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중개 의뢰인, 그 매도인, 그리고 매수인, 아니면 또 매도인이나 임대인, 이 사람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공부에도 안 나오죠. 현장에 가봐도 모르죠.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 법정지상권, 유치권, 점유권, 이런 것들은 물어볼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아니면 또 수도나 벽면 등의 상태, 이런 것들은 물어볼 수밖에 없을 거니까요. 자료 요구해서 물어봐라, 요 소리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에서 자료 요구 등을 통해서 바로 확인하는 방법. 첫 번째, 중개 의뢰인 직접 찾아가 봐야 된다, 그입니다. 많지는 않을 건데 자료 요구하는 방법으로 바로 찾아서 물어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공적인 장부를 공부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공부 말고 바로 공부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방법. 대장, 아니면 등기상 증명서, 아니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시군구청이나 등기소나, 아니면 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아니면 국토교통부, 여러 기관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공부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권리관계, 사실관계, 공법관계, 이런 것들입니다. 아래 법문제 어렵진 않고요.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시니까 뒤에 이제 뭐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상 증명서, 이런 것들은 이제 세부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88페이지 쭉 가로 2번에 그냥 내용까지 사실관계, 권리관계 확인, 공법관계 확인도 토지이용계 확인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국가 공부를 통해서 확인 직접 하고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도인한테 이건 물어보지 말고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부에도 안 나오고요. 그리고 매도 매수한테 물어봐도 모른다, 그러면 현장을 나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현장 답사, 방향, 아니면 또 경사 같은 지세, 이런 것들은 나가 봐야 됩니다. 건축 연도, 그리고 이제 건물의 구조나 이런 것들은 가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권리관계 안 나오는 법정지상권이나 유치권이나 주택임차나 권리는 갈 수밖에 없으니까 가서 물어보긴 할 건데 현장 답사를 해서 조사를 해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가로 2번의 내용에도 나오죠. 공부상 일치하는지, 일치 안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명신탕 많죠. 그 다음에 건물 같은 거, 땅 같은 거 용도대로 안 쓰죠. 그리고 공장재단, 광업재단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계 다 팔아먹고 없을 수도 있어. 가서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공부하고 일치하는지 나가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부는 믿을 수가 없다. 공신력은 없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89페이지가 이제 공부상 확인할 수 없는 사항들이죠. 정말 법정지상권, 유치권, 등기상 증명서 안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분묘규칙권 좀 더 한 문제 나오니까 볼 건데, 도를 캘 수 있다는 채소권, 그다음 점유권, 그리고 그 주민에게 갖는 특수지역권, 인여권, 여기는 이제 지역권 말고 이렇게 바로 특수지역권, 이런 것들은 나가서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볼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공부에 안 나와.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 이제 조사 확인 방법인데, 소재지, 그리고 지번, 면적, 이런 것들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볼까요? 나가볼까요? 토지대장을 볼까요?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인데 하나씩은 나와요. 그입니다. 먼저 소재지는 가면 보이죠. 이거 유형적인 관계니까 요거는 대장, 토지 대장을 통해서 확인한다고 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도 나옵니다. 현장에 가서 물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토지 대장, 토지대장으로 확인해라. 소재지 개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너무 쉬워서 그런지 여기 이제 제대로 안 나오는데 일단 토지대장으로 확인한다. 소재지는 등기사항 증명서 아니다. 가서 현장 답사에서 물어보면 안 된다. 개입니다. 이상한 소재지 알려줄 거예요. 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적. 자, 면적도 사실관계죠. 가서 보면 눈에 보이고요. 그래서 면적도 토지대장,
건물 같으면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등기상 증명서에 나와도 여기는 토지 대장입니다. 토지 대장이 앞서 사실관계는 다 대장이 앞섭니다. 그다음에 그 제곱미터 이제 지금은 안 물어볼 거고요. 지금 이제 평 쓰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평을 제곱미터를 평으로 바꿀 때 아니면 또 이제 반대로 평을 제곱미터로 바꿀 때 이런 것들은 아주 너무 기본적인 것들이니까요.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제곱미터를 평으로 바꿀 때는 0.302를 곱하거나 그 다음에 나눌 때는 3.3058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거기 나와 있네요. 0.3025. 자, 이런 것들은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실무할 때 갑자기 생각 안 나면 교재 여기쯤에서 확인해 봤지. 입니다. 289페이지네요. 여기를 확인해 보시고 나눌 때는 3.3058로 나누면 25.7평으로 85제곱미터가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은 꼭 내가 먼저 해봐야 됩니다. 나 2번만. 예전에 우리 시험 문제에서도 한 20회 등에서는 제곱미터를 평으로 바꿀 때 개수가 뭐니? 이렇게 또 4번 정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쓰면 안 되니까 이제는 안 내. 시험 문제도 내면 안 되고 서식에도 쓰면 안 되고 말로는 해도 괜찮고. 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금방 보셨던 토지 소재 면적 지목. 요 지목까지 해서 다 뭐다? 토지 대장. 자, 제일 꼭대기겠네요. 토지 대장으로 확인할 거지. 자, 건물도 면적은 건축물 대장인지 등기상 증명서 아니다. 현장 아니다. 현장 가서 확인하면 안 된다. 이런 게 바로 이제 소재나 면적은 대장. 대장으로 확인하세요. 너무 기본적인 건데도 시험 문제는 나온다. 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의 사용 목적을 뭐라고 합니까? 주목은 28개, 전답 과수원 등이 바로 이제 지목. 자, 지목도 나가보면 안 되겠죠. 자, 지목 자체가 공부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입니다. 막 전인데 집 지어놨더라. 이런 소리니까. 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다? 토지 대장. 자, 두 번째 앞쪽에 토지 대장 보이는 토지 대장. 임야 같으면 임야 대장. 현장 답사 아니다. 등기상 증명서 보면 안 된다. 거기도 다 나와도 알 수 있어도 그걸로 확인하면 안 된다. 그입니다. 네 번째는 경계는 그려놨죠. 그럼 뭐 그려놓은 게 뭐다? 도면, 지적도. 그 다음에 임야도. 또 경계를 현장 답사. 그러면 X개입니다. 땅바닥은 안 보여.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경계. 옆에 지적도, 임야도개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확인해 보고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면 저 땅 모양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지. 그걸 괜히 또 현장 가서 찾을 수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도, 임야도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2번, 3번, 그리고 아래 내용들은 뭐 따로 볼 거는 아예 없고요. 뭐 더 이상 물어볼 거는 없고. 그 다음에 지형, 토지의 모양이죠. 지형은 지적도가 맞는데, 지세만큼은 지세가 경사입니다. 경사. 자, 경사는 현장 답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나눠봐야 됩니다. 지형은 지적도, 그 다음에 지세는 현장 답사. 여기는 완전히 달라져. 요걸 이제 따로 이제 아예 그냥 풀어놨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꺼번에 해놓으니까 지형하고 지세가 헷갈리네요. 지형은 지적도고, 그 다음에 지세는 현장 답사고, 개입니다. 나 1번에 지형, 지적도 이러면 될 거고, 땅 모양계입니다. 그리고 모양이 뭐 정방형, 장방형 이런 건 안 나와요, 계입니다. 그 다음에 291페이지에 지세, 정말 지세는 현장 답사죠. 저 끝에다 정말 써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세는 현장 답사라고 해서 요거는 경사는 아예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적도는 수평 지적이지 경사까지 나오는 아주 정교한 지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지적은 경사를 다 무시하고 그냥 여기는 수평 지적으로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지세 현장 답사. 가파른 지어보는 바로 현장 답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6번째가 이제 건축물인데, 건축물의 구조도 당연히 건축물 대장이죠. 건축물 대장. 그 다음 이제, 이 건축물 대장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하고 맞는지 보려면 현장 답사. 현장 답사를 먼저 가라는 게 아니라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하여튼 건축물 대장으로 구조는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자, 지붕의 구조도 뭐 여기도 이제 똑같이 건축물 대장. 자, 그 다음 이제 건축연도. 건축연도도 기둥 보고 쓰는 게 아니니까 건축물 대장에 준공연도, 허가일, 그 다음 사용승인일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꼭 주의하실 게 여기 건축연도만큼은 사용승인 날짜가 건축연도지 허가일 쓰거나 준공일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무슨 날짜? 사용승인일. 이것도 예전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저 끝에 나오네요. 가장 마지막에 건물 써라.
건물수라고 시공구청에서 사용 승인 내준 날짜, 그 날짜가 건축 연도가 된다는 겁니다. 허가일자도 나오지, 막 준공일도 나오지,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 승인일도 나오지. 그러면 날짜를 잘못 기재하면 여기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건축 연도, 사용 승인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방향, 나침반 들고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야지 서양인데 남양 이래놓으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 방향 잘못 설명해가지고 방송에서도 책임졌다는 시험 문제가, 거기도 이제 책임지는 내용들이 방송에도 망신스럽게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 기업이 그렇게 확인 안 해보고 나중에 잘못 조사해갖고 방향을 이상하게 써놨다는 겁니다. 방향, 이건 무조건 현장 납사예요. 우리 스마트폰 쳐보면은 나침반 치면은 수백 개가 나옵니다. 그거 다 무료 어플이니까 한번 어플 다운 받으면 정확하게 남서양 막 몇 도까지도 정확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남양, 동양 이렇게만 써버리면 안 되고 남서, 북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걸 다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 써놓으면 다 문제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양을 가장 선호하고 그 다음이 동양이고 그 다음에 서양, 다음에 북향계입니다. 압도적으로 남양이 많이 좋고 입니다. 그런 것들은 설명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 대장 다 나옵니다. 이게 또 용도 보러 현장 답사 가는데 주책 많네 이거입니다. 자, 먼저 두 번째 저 끝에 볼까요?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이다 밑줄을 한번 해놓으시고요. 현장 답사 X 가서 물어볼 거 아니요 그입니다. 건축물 대장이 용도 다 나와 주셔야 됩니다.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권리관계가 나와 있고요. 자, 권리관계는 당연히 등기상 증명서. 권리는 내 머릿속에 있습니다. 추상적이라고 합니다. 소유권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관념적이지 뭐 어떻게 보여주냐고 합니다. 그래서 뭘로? 등기상 증명서. 자, 3번에 나오죠. 근데 거기 이제 오자가 좀 나오긴 나왔는데 등기상 증명서를, 을이 아니라 를 통해서 이제 바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긴 대장 아니요. 가서 물어보면 안 돼. 이상한 걸 알려줄 거예요. 등기상 지면서 바로 떼서 내가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민원 24시 가지 말고 인터넷 등기소 가가지고 떼보셔야 됩니다. 공부 때로 이제 아예 안 가니까, 법원 안 가니까, 등기소 안 가니까,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그 권리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현장 답사 한번 해봐라. 필요하면 꼭 의무는 없고 게임입니다. 거의 뭐 대부분 또 맞기는 맞으니까 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상 증명서의 열람 이 정도는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293페이지에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확인을 정말 해봐야 됩니다. 그럼 소유권자 누군지 그리고 그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대리인이 왔다. 그러면 대리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이건 정말 너무 기본적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을 볼까요? 대리인 소유권자가 안 하고 데이터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저 끝에 볼까요? 위임장. 그러면 그 위임장에는 매매를 위임했는지 전세를 위임했는지 그 권한 내용을 보라는 겁니다. 괜히 또 맡긴 것은 임대차인데 팔아먹었다는 겁니다. 그럼 말이 안 되고 쪽입니다. 거기 나와 있었을 건데 그리고 그 위임장에 있는 도장하고 인감증명서 도장이 맞는지 근데 인감증명서는 A인데 B로 찍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 위임장 무효. 이 문제가 되니까 확인을 잘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장도 금방 구분이 되는데 아주 뭐 정교하게 사기쳤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요. 확인되는데 확인 잘못했으면 우리한테 책임 묻습니다. 나중에 본인 쪽에서 나는 그런 계약 맡긴 적 없는데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엄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떨어집니다. 대리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남편 명의 돼 있는 부인 나중에 처분해도 안 된다고. 위임장, 인감증명서 반드시 첨부하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아쉬울 거 없어. 잘못하면 내가 책임져. 한두 푼이냐. 고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외에는, 자, 이는 그냥 빼버리는 게 좋고요. 소유권 외. 자, 이까지 포함시키면 소유권 자체도 들어가니까 안 좋습니다. 소유권 외. 그러면 영리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다 배울 거고, 담보물권, 저당권, 유치권 등. 자, 이런 권리, 유치권은 안 나오겠지만 그런 권리는 소유권 외에서 내가 등기상 증명서도 갚고 울고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외 권리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부터가 이제 가등기, 그리고 가압류, 그리고 뭐가 가처분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럼 이제 다섯 번째부터가 이제 조금 좀 이 권리가 이제 좀 복잡해 보니까요. 바로 293페이지 어렵진 않을 건데 바로 이제 먼저 다섯 번째가 바로 가등기 이렇게 나왔을 거고요. 가등기.
요 가등기는 왜 하나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가등기는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근데 순위를 왜 보존할까입니다. 매매를 하다 보면 이중매매, 삼중매매 막 이런 게 되니까 뭐 하려고요? 그 순위를 확보했다가 뭐 하려고? 나중에 가등기 후에는 본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본등기 하는 목적 때문에. 그래서 내가 등기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올 거예요. 하는 게 바로 뭐다? 요게 가등기다. 그 소리입니다. 이제 매매해보면 많이 알 거란 겁니다. 요것도 이제 처음이니까 좀 설명드릴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냥 넘어가 볼 겁니다. 자, 갑이 이제 소유권자, 그럼 3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팔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우리 매수인이 사겠다. 근데 매수인은 정말 불안하다는 겁니다. 자, 먼저 계약금 얼마 갖다? 3천만 원 갖잖아요. 계약금 3천 갖고. 그 다음에 중도금은 이제 거의 1억이 나갔습니다. 중도금 1억. 자, 그러면 재산 탈탈 털어다가 1억을 지불했는데, 근데 우리 갑은요, 지금 파는 입장에서 막 빚에 쪼달리고 막 그럴 것 같으면요, 지금 요거 매매만 하는 게 아니라 병하고 막 계약서 쓰지, 정하고도 계약서 쓰지, 막 무하고도 쓰지, 난리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중매매뿐만 아니라 삼중매매, 막 사중매매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막 계약금 3천 받고, 여기도 1억 받고, 여기도 막 3천 받고, 얘는 아주 신났을 겁니다. 이제 하와이 가려고 표는 지금 다 끊어놨습니다. 여기도 3천 받고 1억 받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사람한테 여기다 이제 막 1억 7천 받고, 그 다음에 등기소를 여기다 딱 주고, 그러면 요 사람 완전히 공정이 다 뿐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계약서 보니까 1번 타자인데 1번 타자는 뭐하냐고, 그 다음에 2번 타자는 뭐하냐고, 3번 타자 다 필요 없어. 가장 마지막에 잔금 치르고 등기까지 쳐버리면 여기는 다 공정이 붕 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을이나 정말 병이나 정이나 완전 벼락 맞는 사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거 띄워내릴 수도 없고 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라 하고요? 매수인이 불안해 죽겠네. 이중매매, 삼중매매, 막 사중매매 이런 사고도 많이 났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불안해 죽겠네. 그러니까 이제 뭐부터 먼저 낼거요? 중도금 정도 치러놓고 가등기. 자, 가등기 그러면 네가 본등기 해봐야 내 순위보다 늦어. 그러니까 오히려 소유권은 다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매수인이 본등기에서 소유권 가져가면 정이 됐건 병이 됐건, 그다음 뭐 여기는 다 아예 무가 됐건 요것도 소유권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거래를 못 할 거고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등기상쯤에서 떠들어오면 가등기가 딱 걸려있는데 누가 계약을 하겠냐고. 우리도 그럴 거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지. 지금 여기에 가등기가 돼 있는데 병하고 정하고 무하고 이런 계약 체결하면 완전히 다 죽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가등기 해놓읍시다. 순위 보존 해놓읍시다. 그럼 더 이상의 매매가 이루어질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본등기 해보세요. 본등기. 그러면 등기를 가져가서도 내 거요 해가지고 편하게 소유권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순위 보존 해놨다가 본등기할 목적으로 하는 게 뭐다? 가등기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요 가등기는 두 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먼저 담보 가등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는 거. 그러면 나중에 채권자가 청산 과정 다 거치고 소유권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본등기에서. 그런 게 바로 담보 가등기. 얘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찜을 해놨으니까 그럽니다. 채권자가 가져가 버린다고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또 계약하면 어떡하냐고 그럽니다.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구권을 보존하겠다는 청구권은 이전 가등기입니다. 청구권 이전 가등기. 여기 이제 매매하면서 청구권을 행사해서 바로 이전 가등기. 여기 바로 이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유권 다른 사람 가져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계약하려고 하면 이게 말소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돈 더 줄게. 자, 그러면 가등기도 말소가 되면은 계약을 해도 되니까 무조건 가등기가 있었으면 계약하지 말아라. 그런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말소가 되면은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가능하니까 확인해보고 말소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절대 계약하면 안 돼.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주하십니다. 꼼짝 말아라. 순위 빠른 사람이 있다. 그게 이제 가등기라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여기는 이제 여섯 번째가 가압류. 이제 가압류. 여기는 가압류는 그냥 채권 보존의 목적입니다. 채권. 돈 받을 게 있어. 돈 받을 게 있어. 이게 바로 이제 채권 보존의 목적. 이게 바로 이제 가압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압류는, 이 압류는 국가입니다. 압류는, 우리 압류하고 가압류 많이 구분 못 하실 건데, 요거는 국가가 누구한테요? 개인한테. 이건 개인 대 개인이지만, 여기는 국가가 개인한테 뭘요?
세금, 요거 세금을 이렇게 세금을 체납하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채권 보존할 목적으로 저것이 팔아먹을 것 같다. 그러니까 땅이나 건물 같은 거 꼼짝 말아라 라고 가압류를 거는 게 여기 이제 압류를 거는 게 바로 압류고요. 그럼 이제 공매로 팔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요거 풀어야 돼. 세금이 얼마인지 봐야 돼. 그 다음에 가압류 채권 보존의 목적으로 설정해 놓은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도 이제 가압류 금액이 나올 건데 그거를 갚아야 나중에 소유권을 가지고 오지. 안 갚게 되면은 나중에 채권자가 경매도 실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가압류계입니다. 우리 보통 이제 건전한 같으면 아예 토지나 건물 같은 것을 이걸 담보로. 자, 그럼 이제 갑이란 분이 아까 502호에 한 3억짜리 아파트 하나 갖고 있네. 그럼 은행에서 이제 요거, 자, 우리 의리 바로 이제 요거 이제 돈 빌려줄 때 뭐 여기다 이제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할 때 담보를 가지고 있으면 바로 저당권 설정하겠지만요. 근데 요 가압류는 담보를 아직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출 받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죠? 채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의리. 바로 가압류 채권자가 나 채권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5천만 원짜리 바로 차용증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차용증. 그러니까 차용증 가지고 있으면서 담보를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용증에 있는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바로 설정하는 게 요게 뭐라고? 이게 가압류계입니다. 그리고 법원에 가면 가압류 신청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써서 내면 되고 비용만 내면 가압류 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순위는 이제 아예 우선적인 순위는 없지만 순위가 돼 있으니까 은행도 가압류 있네요. 요거 때문에 돈 다 못 빌려줘.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채권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차용증만 갖고 있었다. 담보를 못 받았다. 그러면 재산을 알고 있으면 잽싸게 가압류 것이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차용증만 어떤 분은 아주 고이 매셔놓고 막 코팅까지 하고 장롱 속에다 고이 매셔놓으시면 나중에 휴지 조각됩니다. 아주 그냥 요거 버려야 됩니다. 이 정도가 되니까 절대로 믿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꼭 담보를 받아야 됩니다. 담보. 그리고 얘도 요 가압류도 순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안분배랑 받을 거니까 나중에 은행하고 둘이 사이좋게 친구처럼 받을 거니까 그러면 요게 한 3억 정도 돼버리고 그러면 나중에는 받을 돈도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 보존의 목적으로 하는 게 가압류. 근데 요 가압류는 얼마든지 변제만 하면 이거 아예 안 위험합니다. 변제만 하면은 얼마든지 매수를 해도 된다. 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간단해. 갚아주기만 하면 그걸로 끝. 그래서 이제 가압류 금액도 등기가 돼 있을 거니까 그 금액만 나중에 인수하면 매매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얘가 위험한지 얘는 위험할 거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도 풀면 된다는 겁니다. 세금 나중에 압류된 거, 자, 그건 본인이 알 거니까 세금 얼마 밀렸냐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서식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 세금만 빼고 매매 금액 치르면 얼마든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경매가 공매가 진행돼도 문제될 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압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실무 가보면 요 3개,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이런 게 이제 여기 상당히 좀 어려워하실 겁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자꾸 만나본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가처분은 처분을 못하게 막아놓는 거, 처분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딱 한마디씩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처분을 못하게, 꼼짝 못하게 막아놓는 게 바로 가처분, 팔아먹을 것 같다는 겁니다. 너 못 팔어.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가처분입니다. 여기도 이제 갑이란 분이 502호 아파트 딱 그거 3억짜리 하나만 갖고 있는데 근데 을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채권을 얼마를 1억을 갖고 있습니다. 1억 갖고 있는데 대출 받을 것 같고 팔아먹을 것 같고 아무래도 심상치 않고 자 그러면 어차피 여기도 이제 처분 제한인데 채권 갖고 있으면 차용증 정도 이렇게 갖고 있겠잖아요. 그러면 요 증서만 있으면 바로 권리가 확보된 거니까요. 요거 이제 못 팔게 뭐라고요? 소유권 이전을 아예 못하게 소유권 이전 금지입니다. 소유권 이전 금지 해갖고 너 못 팔어.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 이렇게 걸어놓으면요. 매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등기상심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못 팔어. 정말 못 판다는 겁니다. 그러면 1억을 갑이 갚아야만 나중에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출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당권 설정입니다. 저당권 설정이 될 건 여기다 또 근저당이 될 건 다 써버려야 됩니다. 저당권 설정 금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전세 놓을 것 같아 전세권 설정 못하게 전세권 설정 금지 가처분 해놓고 쓰기 귀찮으면 등 해놓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너는 아주 딱 걸렸어. 요게 바로 가처분이라는 겁니다. 처분 못하게 꼼짝 못하게 막아놓는 게 바로 가처분. 그리고 나중 없이 이제 그런 일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제 부인하고 이제 남편하고 사이 안 좋아갖고 도장 찍을 것 같다. 그러면 저 왼수가 팔아먹을 것 같다고 못 팔게 딱 막아버리는 게 이게 가처분이라는 겁니다. 아주 꼼짝 못하게입니다. 싹싹 빌어갖고 내가 돈 줄 테니까 요거 풀어줘. 라고 하는 게 가처분이라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매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미 이렇게 가처분 거론하는데 이걸 왜 또 매매를 하시냐고. 이거 아주 큰일 난다는 겁니다. 안 팔려. 못 팔아.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요. 여기다 이제 괜히 또 거래 다 해갖고 번등기, 누가요? 병이 딱 번등기 했다. 그럼 결국에는 가처분권자가 소송 가가지고 판결을 받고 이걸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거래 누가 했니? 우리 개업이. 그러면 여기는 개업이 모두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못 파는데 왜 팔았냐고. 결국에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좀 아주 꼼짝 못하게 하는 게 가처분. 그러니까 여기는 말소 여부를 보라는 겁니다. 가처분권자가 돈 주면 풀어주겠지. 말소 여부, 하여튼 말소 여부를 보고 말소가 되면 거래하고 말소가 안 되면 절대로 거래할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시고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경매가 됐건 매매가 됐건 다 세 가지는 성격을 똑같이 이렇게 갖습니다. 이러면 아주 위험해. 그리고 요건 쉽게 그냥 풀어. 돈만 갚으면 얼마든지 풀어. 그리고 요거는 뭐 변제 의사 물어볼 필요도 없어 됩니다. 누구든지 돈 갚아주면 되니까 여기는 매수한 사람이 인수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요것도 이제 담보 가등기 그냥 갚아만 주면 되니까 문제가 없고요. 근데 소유권 이전 다른 매매가 진행되고 있다. 요 가등기 요게 말소 안 되면 다른 사람은 계약할 생각을 아예 하지 말고 우리도 해볼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내용만, 근데 여기 뭐 자세히 나오진 않는데 한 번 정도는 봐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5번에 가등기, 순위 보존의 목적으로 하는 게 바로 가등기. 그 다음에 가압류는 그냥 채권 보존의 목적. 얘는 그냥 제일 우수하게입니다. 얘는 그냥 돈만 갚아주면 그걸로 끝.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로 이제 7번째 볼까요? 이제 가처분. 요 가처분 위험합니다. 가처분. 처분 못하게, 꼼짝 못하게 막아놓은 게 바로 요거는 가처분. 가처분권자가 있으면 가처분이 말소되지 않으면 거래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아주 커진다. 그래서 이제 가처분 게임이다. 그리고 8번째 그 근저당, 요거 그냥 풀면 돼요. 근저당도 돈만 갚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 금액만 인수하면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채무액, 실제 채무액을 좀 알아보시고, 그리고 연체 이자 같은 거 알아보시고, 거래도 근저당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요건 매매, 거래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가 현장 답사, 등기상 직무에서 안 나타나는 권리는 다 떠나십시오, 가십시오. 그래서 임장활동을 통해서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제일 아래줄에 주택이 임대차,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상가건물 임대차, 그죠? 등기상 직무에서 안 나타나. 요거는 가서 물어봐야 돼. 그리고 웬만하면 임대차 계약서 확인은 직접 해봐야 됩니다. 보증금 속일 수도 있다. 이렇게입니다. 그 다음 이제 법정지상권은 뒤에도 나올 거니까요. 그리고 민법에도 나올 거니까 법정지상권. 근데 11번째 분묘귀지권. 오늘은 정말 꼭 묘지 문제가 여긴 별표 3개 해놓으시가요. 분묘귀지권은 하나가 매년 나와요. 좀 아예 안 나올 때가 없습니다. 뭐 작년에도 나왔었고 그전에도 계속 나오고. 하여튼 묘지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가 꼭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꼭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얘는 가끔씩은 1차에서도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분묘귀지권 여기저기 모두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묘귀지권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좀 꼭 알고 있어야 될 게 바로 분묘귀지권입니다. 요건 모르시면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295페이지 보시가요. 295페이지가 이제 여기 이제 분묘, 묘를 써놨는데 남의 땅에다 묘를 써놨을 때 이제 분묘를 쓸 수 있다는 분묘귀지권 취득이 되면은 이장 요구도 못하지, 지료 청구도 안 되지, 그런 경우가 아주 골치 아프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땅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분묘귀지권 성립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야중개서는 꼭 필요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분묘귀지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딱 3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묘를 보면은 요 3가지에 해당되는지 꼼짝을 못하니까 그걸 먼저 확인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기가 이제 가장 많을 겁니다. 사실상으로 점유를
점유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점유인데 시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도 있습니다. 먼저 얼마 동안 20년간 우리 토지 소유권자가 20년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뒀다는 겁니다. 20년간 바로 묘지를 설치해놓고 사실상으로 지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건은 이제 평온하면서입니다. 그리고 공연, 괜히 또 점유취득시효 배우셨다고 민법에서 뭐 선인의 자준의 무과실인의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놈들이 까탈스러울 건데 그냥 평온성하고 공연성 요것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요건도 아주 간단해. 제일 간단해. 아무 소리 없었네. 그러면 토지 소유권자 권리에 주무시고 계셨네. 그리고 공공연하게 비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놓고 묘지를 점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정돼. 그입니다. 이런 경우가 제일 많을 건데요. 자, 그럼 이제 갑이라는 사람, 요 이제 주무실 분이 여기 있습니다. 땅 주인. 요분이 바로 이제 땅 소유권자인데, 요분은 마음이 너무 좋으신 건지, 아니 바본지 몰라도 묘지를 설치를 해놨는데, 자그마치 얼마라고요? 20년간. 자, 우리 이제 설치해놨는데, 그러면 병이 이제 아버님이실 건데, 돌아가신 분, 이렇게 이제 돌아가신 분을 묘를 설치해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분묘 설치자, 얼마라고요? 자그마치 20년간. 20년 동안. 그리고 평온성이니까 아무 소리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소리 치워라 이런 얘기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 주인이 이장 요구도 없지게입니다. 이장 요구도 없지. 그리고 뭐 지료 달라 소리도 없지게입니다. 내 땅 위에서 묘지 써놨으니까 땅값 내놔. 이런 요구도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공연성입니다. 공공연하게 이제 그래서 이제 평장이나 암장이 왜 안 되냐입니다. 공연성은 있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공연성이 없는 묘지도 있다는 겁니다. 공연성이 없는 묘지가입니다. 여기 이제 평장이라고 했는데 평장입니다. 여기 이제 공연성 분명히 있습니다. 평장은 50cm 이하를, 자, 센치 보면 알 겁니다. 50cm까지입니다. 50cm 이하가 바로 평장이라는 겁니다. 묘지를 뭐 관리를 안 하거나 애초부터 그렇게 애매하게 써놓거나, 그러니까 이제 요건 봉우리가 분명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가 봤을 때 저건 묘지다. 누가 봐도 묘지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봉우리 뚱 내놨으니까 이거는 공연성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공공연하게 내놓고 정당하고 떳떳하게 묘지를 20년 동안 점유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평장님은 아주 애매하다는 겁니다. 이게 묘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보니까 이게 딱 50cm 정도 됐다는 겁니다. 뭐 더 주저앉으면 그건 더 확실하고 입니다. 그래서 평평하게 묘지를 이렇게 써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20년 점유를 하게 되면 뭐 200년, 2000년 가도 성립하겠냐고 입니다. 점유해도 분묘지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요건 안 한다는 겁니다. 이거 성립하지 않아. 왜냐면 토지 소유권자가 보니까요, 얘는 묘지인지 아닌지 아주 애매하다는 겁니다. 먼저 저렇게 묘지를 아예 그냥 공공연하게 내놓고 점유했으면 확실했을 건데, 좀 50cm다 보니까 묘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3자가 봐도 쟤는 묘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애매하니까 이장요구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 아닌 것 같기도 아주 애매해서 이장요구를 안 했다. 안 했으니까 정말 20년 점유했다고 해도 분묘지권은 성립한다 한다? 안 한다. 이거 당장 치우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 치워 나중에 철거하고 나서 비용을 받아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분묘기지권 주셔야 됩니다. 네, 암장은 정말 비겁하죠. 아예 시신을 이렇게 딱 묘지를 써놓기는 해놨는데 아예 그냥 아예 더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암장 이런 것들 시신이 있긴 있어야 됩니다. 2000년, 200년 가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당장 치워. 이런 것들은 치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묘지를 정말 관리를 안 해주고 그러면요, 묘지가 점점 이렇게 주저앉을 겁니다. 주저앉아갖고 얼마 되면 한 50cm 정도 되면 나중에 평장이라고 해가지고 요거 치워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문제가 이제 안 되니까. 그리고 무연고 묘, 아예 묘를 관리를 아예 안 한다는 겁니다. 구정 때 가나 설날을 가나 아예 그냥 소나무 하나 꺾어놓은 것도 아예 없이 그냥 관리를 아예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사진 좀 한 몇 년 정도 찍어다가 시군구청에다가, 우리 법에도 나옵니다. 시군구에서 개장, 묘를 열겠다는 개장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개장, 묘를 열어보이겠다고 허가. 물론 이제 공고 등을 해야 되는데 허가 받으면 묘지를 철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묘지 정말 흔적 없이 없앨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신고할 때 그런 것들을 확인해보고 조언을 좀 해주시라는 겁니다. 자, 임야가면 무조건 묘지가 있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평온 공연하게 자그마치 20년이나 아무 소리 없이 그냥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은 골드에 주무셨다. 주무시는 분은 앞으로 일어나지 말라고 합니다. 갑자기 일어나고 땅값 달래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장요구 안 했다. 지료요구 없었다. 그러니까 요 상태 계속 가라는 겁니다. 20년 점유했을 때는 토지 사용료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땅값 달라고 못해요. 그 다음에 이장요구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 땅이 병으로 이전돼도 이렇게 매매돼서 매수를 해도 요 사람 물건이니까 요 사람에게도 또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장 요구 못해. 그리고 치료 주장 못해. 라고 이거 계속 간다는 겁니다. 나중에 무한대 계약을 해도 똑같이 뭐 정의되건 무가 되건 다 똑같이 간다는 겁니다. 안 돼. 여기는 아예 이장 요구 자체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천년만년 계속 가세요. 자, 이런 식으로 갑이 이렇게 주무신 대가가 너무 가혹하다는 겁니다. 주하셔야 됩니다. 권리 누가 주무시래? 권리가 무슨 베개 있니? 하면서 나중에 여기는 못 일어나게 합니다. 일어나면 정말 아주 얻어맞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성립되면 치료가 없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아예 합의를 받습니다. 합의를 받았다. 합의를 봤으면 그 합의를 본 사람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네, 합의를 볼 때는 서로 친하면 치료 안 받겠지만 여기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치료를 안 받을 수도 있고 요거는 치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거니까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가 됐을 때, 그리고 합의돼갖고 다시 20년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는 합의되면 바로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의된 묘지는 이게 매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매수인도 저걸 그대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치료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치료가 없다. 그러면 땅값을 많이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합의를 봤을 때도 분묘기권이 바로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가 이제 주위에서 보실 게 우리 매도인의 묘가 있다는 겁니다. 매도인의 묘. 매도인의 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매매가 됐다는 겁니다. 매매 등, 이게 경매도 들어가고요. 이게 나중에 정말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장 요구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매매를 할 때입니다. 그런 적 없으면. 자, 그러면 여기도 바로 분묘귀주권이 바로 성립한다는 겁니다. 분묘귀주권이 성립하고요. 그런데 여기는 새로운 판례가 2016년에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는 치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 판례에서는 치료 있다 없다 이런 얘기가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2016년도에 아마 우리 교재도 아직은 소개 안 해놨을 건데 시험 문제 아직 안 나왔는데 치료가 있다라고 판례가 새로 생겼다는 겁니다. 판례가 여기는 새로 생겨났으니까 이런 것들은 경매로 나중에 낙찰받게 되면 수익성이 꽤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아주 괜찮아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경매 물건도 우리 묘지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경매 물건으로도 이런 매도인의 묘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는 치료받을 수가 있으니까 꽤나 괜찮아졌다는 겁니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상황이 요겁니다. 먼저 첫 번째, 여기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여기는 갑이 땅 주인이 이겁니다. 땅 주인이. 그리고 누가요? 그 갑이 이겁니다. 여긴 다른 사람이 이겁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여긴 타인입니다. 타인인데 남의 땅이니까 이겁니다. 여기는 자기 땅 위에다가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묘를 토지 소유권자 본인이 바로 분묘를 설치해놨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아버님을 이렇게 사자계 쪽에입니다. 여기도 이제 분묘를 이렇게 설치해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땅 주인이 묘지를 설치해놓고 이게 이제 땅만 매매가 됐다는 겁니다. 묘지는 누가 사오겠니? 그럼 여기서 병이 만약에 매매로 매수를 하거나,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만약에 병이 낙찰을 받았을 때, 경매도 낙찰을 받았을 때도 괜찮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할 때 이장 요구 자체를 아예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구만 딱 했으면 치우라고 매수인이 요구만 했으면 됐을 건데 요구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 다 끝나고 나가지고 요구, 이제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할 때 이장 요구 같은 게 없으면 그냥 우리 매수인이 묘지 또 안고 사겠다고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매수를 한 사람, 그 다음에 낙찰자에게도 분묘귀주권은 성립할 건데, 저 갑이 분묘귀주권 주장할 건데 분묘귀주권 성립하는 건 맞는데 여기에서 치료가 있냐고 없냐고. 그러니까 여기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내용도 다릅니다. 여긴 치료가 있다 없다. 치료 있다. 갑자기 우리 판례가 2016년에 생겨나면서 여기는 치료 줘라라고 판례가 나왔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정 지상권하고 지상권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2년분, 이제 역할 준비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2년분 이상의 뭐가요? 치료가 연체가 되면 어떻게 될 거냐고. 분묘귀주권 소멸. 이게 판례로 지금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체가 되면, 우리 지상권이 그랬었잖아요. 하여튼 역할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2년 전을 하면서 2년 연체되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가 되면, 금방 보셨던 분묘귀주권 여기에 뭐가 된다고요? 소멸된다라고 판례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송 후로부터도 아니고요. 소송 전후를 다 따져서 얼마? 2년분 치료가 연체되면 판례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묘귀주권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된다라고 나와 있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치료가 얼마 정도 될까요? 치료가 이제 여기는 감정가
합의도 가능합니다. 감정가 최소한 얼마, 5%에서 얼마라고요? 7%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요거 잘 보실까요? 왜냐면 묘지가 딱 하나가 있지만요. 아까 갑이 설치했던 이 묘지, 그리고 묘지를 보게 되면요. 자기 땅 위에다가 묘지를 설치하면은 묘지 형태가 달라요. 잘 써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형태도 뭐 비석도 당연히 세워놨고, 그리고 시골에 가서 물어보면 알아요. 아니면 우리 지역 같으면 저 사람 땅이 경매로 나왔대, 이런 거 알게 되면 바로 낙찰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비석이나 이런 것들 잘 해놨을 거고요. 정말 아주 딱 모양이 딱 났을 겁니다. 이렇게 남의 땅에다 써놓은 건 아예 형식적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니까 뭐 제대로 설치 안 합니다. 근데 본인 땅이다, 그리고 조상님이다, 우리 이렇게 조상님이다, 그러면 얼마나 신경 써서 써놓겠냐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경매물건 나왔을 때는 이렇게 묘지 사진도 나온다는 겁니다. 딱 보자마자 저거는 본인이 썼다라는 게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감정가가 매각물건 명세서에 나와요. 이게 이제 부동산에 가서 팔리는 시세입니다. 시세. 그러니까 부동산에 가면 이 정도로 팔아주겠다라는 금액이 바로 감정가인데, 그럼 감정가가 한 1억 정도. 그리고 이렇게 땅 면적이 엄청 큰 가격입니다. 요거 한 1000평 정도 되면 얼마 정도 될 겁니다. 금액이 다양하니까 5천짜리도 있고 막 3천짜리도 난리 부르습니다. 그러면 요게 얼마나 유찰되겠냐고. 그러니까 묘지가 있다 보니까 한 5천에 살 것 같아요? 안 사요, 됩니다. 공시지가가 만약에 한 4천 정도 된다고 해도 공시지가로도 안 사고요. 여기다가 정말 여러 번 유찰, 한 7, 8번 유찰돼갖고 막 정말 한 2천 정도, 정말 심하면 돈 1,000만 원 때까지도 계속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런 묘지가 아주 수두룩하게 깔려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3번, 4번 유찰돼갖고 조만간에 낙찰받으면 괜찮겠다 라고 할 정도로 금액 자체가 근접된 금액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로요? 2천만 원 정도를 한번 낙찰을 받았다고 볼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5%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뭐 2천에다가 5% 100만 원 정도 나오면 낙찰 안 받아 그럴 겁니다. 그리고 7% 여기도 낙찰 안 받아 그럴 겁니다. 그리고 공시지가에다 곱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다가요? 감정가 팔리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5% 정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1억을 투자한 게 아니라 얼마 2천 정도 투자해갖고 500, 5%면 500만 원 나옵니다. 이게 1년분이지만 가만히 있어도 500만 원이 들어오면 이게 어디냐고 얘기입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7% 정도 되면은 제일 안 좋은 게 5%고 7% 정도 되면 얼마가 나옵니까? 1년에 700만 원 나온다고요, 그입니다. 이 정도면 수익성이 아주 괜찮다는 겁니다. 2천만 원, 1,0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없는 돈 셈 쳤는데 이자 해당되는 1,000만 원, 2천만 원 은행에다 맡겨놓으세요. 몇만 원도 안 나와요, 여기입니다. 근데 500 최소한, 그리고 700 요 정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밀리겠어요, 안 밀리겠어요? 조상님 묘지가 날아가게 생겼는데 이거 정말 딸라비에 내가 정말 아예 그냥 내가 굶어도 조상님 묘지는 아예 그냥 철거되는 일이 없어야 되니까 소멸된다고. 안 치면 치워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는 치료를 안 내고 아예 무조건 안 내고 버틸 수가 없지, 무조건 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치료 받아, 확실하게 받아.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정도고요. 그리고 얘가 좀 귀찮아할 것 같다. 그러니까 매월 지급하려다 보면 아주 신경 쓸 거고요. 그리고 연체 딱 한 번, 그럼 연체 다 센다고 있습니다. 지불해도. 그러니까 아주 초긴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차라리 팔게입니다. 팔게 해가지고 지금 내가 이제 2천 정도 샀지만 그래도 나한테 7천 정도는 줘라. 그럼 안 사겠냐고 합니다. 아주 귀찮아 죽겠구만.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나중에 한 5천 정도 차익을 남기고 뭐 세금 낼 건 내버리고요. 낼 건 해서 나중에 팔아도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정말 수익성으로 괜찮은 게 아주 괜찮은 게 요 물건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뭐 그 옆에 이제 묘지가 여러 개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뭐 내가 신경 쓰겠냐고. 얘가 결국 지가 사가겠지. 지 조상님 묘지인데 입니다. 그리고 요게 부담된대. 그럼 나도 그러면 땅 분할해갖고 네 면적에 해당되는 것만큼 나한테 한 2천만 원만 줘. 나머지는 내가 쓸게. 라고 해서도 얼마든지 활용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면적이 아주 크면요, 지금 요즘 보시게 되면 묘지 사업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저 아는 분에도 한번 경매물건 요거 묘지 자체를 한번 낙찰받게 한번 해주세요. 해가지고 낙찰 받아서 묘지 사업 한번 해본대요. 분양 비슷하게입니다. 그런 것들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낙찰 싸게 받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묘지 쓰라 하고 해갖고 구역만 딱 정해갖고 너 거기 써 해가지고 사업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다고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괜찮다는 겁니다. 정유실입니다.
그리고 또 지역을 보니까 명당짜리래. 그러니까 fun수질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배산 임수 이런 것들은 조금만 배우시면 됩니다. 명당자리다. 그러면 요건 낙찰받으면 그런 걸로도 충분히 여기는 활용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우리 실무하실 때 몇 명의 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는 소속한테 맡겨놓고 우리는 이런 거나 좀 보고 다니시라는 겁니다. 요거는 사업성으로 아주 괜찮다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아예 몰라. 거기다가 요건 지금 2016년도에 판례가 나왔으니까요. 이렇게 처음 판례 나왔고 일반인들도 거의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상당히 괜찮다는 겁니다. 완전 그냥 여기는 여기 그냥 황무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는 얼마든지 우리가 활용하시게 되면 괜찮다는 겁니다. 괜찮아. 좋아하셔야 됩니다. 묘지는 엄청 많으니까요. 내 거는 없다고 많아요. 그냥 너무 많아고 널려 다니니까 그런 것들은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이 두 번째 여기 이제 판례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가 더 중요합니다. 분명규칙은 인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여기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하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잘 봐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분명규칙은 인정될 건지, 자, 먼저 첫 번째가 보면, 공지가 인정되냐고, 이제, 공지. 자, 공지 인정되냐, 안 되냐입니다. 자, 먼저, 분명규칙은, 자, 다음 주에는 뭐, 당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조금 볼 것 같은데요. 자, 먼저, 한 기당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가 원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재가 좀 숫자가 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30제곱미터. 자, 그러면 그 옆에다가 받침대, 지금 30제곱미터 딱 30제곱미터를 설치를 해놨는데 앞에다가 받침대 세우는 거 그리고 누구 묘지라는 비석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요게 홍길동이 묘지라고 알아야 좀 될 거니까. 자, 그럼 옆에다가 받침대나 비석 세우는 공지는 30제곱미터를 넘어서도 설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입니다. 설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장사 등에 관한 법률보다도 훨씬 더 저 분묘규칙권이 범위가 더 넓다는 겁니다. 공지가 당연히 인정된다는 겁니다. 공지 인정돼 주셔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여기도 이제 인정될지 한번 봐야 되는데, 그러면 사성, 이제 보실 게 이제 사성을 조성할 수 있냐고 합니다. 이거 다 시험 문제 과목도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통 이렇게 무덤 뒤에다가 뭘요? 두툼하게 둔덕을 좀 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둔덕. 자, 보시게 되면, 보통 이렇게 두툼하게 뭘 이렇게 모양 내가지고 둔덕을 친다는 겁니다. 요걸 뭐라고 합니까? 요걸 사성. 근데 요 사성이라는 게 여기는 모양만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양도 내긴 내고요. 이쁘잖아요. 모양도 내고. 그리고 침수를 막을 수 있대요. 침수를. 이거 산에 있으니까 나중에 싹 밀려오면 묘도 다 그냥 쓸어버릴 거니까. 요게 이제 나중에 방호벽처럼 딱 이제 막아줄 거니까 침수도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사성도 공지에 해당되겠냐고 합니다. 해당될까 안 될까? 안 된다. 왜냐면 토지 소유권자가 땅값도 못 받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모양 낸다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거예요. 아주 그냥 두툼하게 아주 엄청나게 좀 만리장성 쌓아놨을 겁니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치료도 못 받는데 토지 소유권자 아주 나중에 혈압으로 쓰러질 거예요. 치료도 못 받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성은 정말 사치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요건 분묘규칙권의 범위에 안 들어간대요. 그건 줄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봤었죠. 바로 이제 요 이제 인정되냐 안 되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합장이나 쌍분도 인정될 거냐 안 될 거냐. 합장 쌍분입니다. 합장이나 쌍분 누가 더 싫어할 건지 한번 봐야 됩니다. 자, 먼저 이런 왼수 같은 남편이 아마 우리 집도 좋은 건데 아버님이 한 36에 돌아가셨으니까 자, 먼저 남편이 20년 전에 성질은 급해갖고 남편 20년 전에 사망해갖고요. 지금 이제 20년 동안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남편 옆에다가 나란히 누굴요? 부인 이렇게 부인을 요 남편 옆에다가 누구를 여기는 부인을 나란히 저 공지가 인정을 되니까 나란히 설자는 쌍분은 되겠냐고 안 되겠냐고. 쌍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게 무슨 공지냐고입니다. 그리고 누가 안 된다고 막을까요? 부인이. 그죠? 부인이 아주 막겠죠. 그죠? 20년 전에 저 꼴 보기 싫은 남편 때문에 애들 키우느라고 아주 쓰러졌는데 그 옆에 나란히 묻히면 그죠? 저 세상 가서도 나란히 묻히기는 싫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쌍분은 안 된다. 자, 그거보다도 치료도 못 받는데, 그죠? 치료도 못 받는데 또 설치하면 어떡하냐고 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토지 소유권자 좀 생각해라 입니다. 그리고 합장입니다. 그럼 옆에다 설치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남편하고 같이, 부인하고 남편하고 같이 합치겠다. 아마 부인이 아마 까무라 치실 겁니다. 아마 눈은 못 감으시는 것 같은데 요 합장하는 것도 요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도 무임승차자들도 안 되고요. 그리고 토지 소유권자 치료도 못 받는 토지 소유권자로 생각해라.
요 소리니까 합장 쌍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여기 이제 분묘기지권의 봉제사입니다. 봉제사. 봉제사 할 수 있는 권리는 이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자, 먼저 종손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또 종중에게 있을까요? 요건 시험 문제 이미 나왔습니다. 종중하고 종손 중에 누가 있을까요? 아니면 다 있을까요? 봉제사 할 수 있는 권리. 근데 우리 판례는 오로지 누구요? 정말 전속중개계약처럼 종손에게만 전속한다고 판례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종중에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뭐 연고자 다 인정 안 됩니다. 정말 누구라고요? 종손에게만 인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바로 이제 종손. 근데 종손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요. 종중이 관리를 해왔다. 그러면 그때는 종중이다. 라는 판례. 뒤쪽은 시험 문제 안 나왔는데 종손에게 전속한다. 이건 시험 문제가 이미 나왔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요것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일시적인 멸실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멸실. 아까 이제 홍수가 잠시 와가지고 멸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시 회복을 시켰을 때는 분묘기지권 자체가 계속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이건 뭐 된다는 겁니다. 잠시 일시적인 멸실이니까 여기는 유지가 된다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가능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그럼 이제 여기 당연히 가면 안 되겠죠. 세 번째 가묘. 요 가묘도 당연히 여기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아요.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우리 시험 문제가 안 나왔는데 요거 한번 보실까요? 공동주택. 요 공동주택 단지 안에 바로 분묘기지권이 성립했던 바로 묘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분묘기지권 성립하고 있었습니다. 자, 성립하고 있었고요. 자, 그런데 공동주택이 들어오면서 우리 분묘기지권 자체가 성립했지만 통행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자, 공동주택 단지가 막 들어서니까 통행이 어려워져서 그러다 보니까 통행이 어려우니까 분묘를 이장해라. 이렇게 분묘를 이장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가 이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비용을 주겠다는 겁니다. 보통 한 200 정도면 200이나 300만 원 정도 되면 묘지를 이장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사업 시행자가 내가 더 주겠다 그입니다. 그림을 한번 간단히 그려볼 겁니다. 한 2천만 원 정도 주겠다. 이렇게 요 정도 충분한 비용을 주겠다고 해도 또 이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해도 나중에 이장을 안 한다. 저렇게 묘지를 계속 설치하겠다고 이장을 안 하겠다는 것은 자, 그러면 여기는 분명 설치자가 권리를 남용하는 거냐 아니면 그것도 권리 남용은 아닌가. 우리 판례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네, 꼭 못 봤던 판례를 시험 문제에 꼭 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참 내볼 만한 판례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20년 점유했던 분묘기지권 성립했던 묘지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뭐하러 옆에 이렇게 공동주택 단지가 쭉 이렇게 들어서냐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막 들어섰습니다. 무슨 알박기도 아니고 이렇게 들어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고립이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립돼갖고 완전 막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도 요 묘지를 이장할 수 있는 비용 충분하면 한 2천, 3천 더 달라고 하면 내가 더 줄게.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묘지를 이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이장 비용을 준다고 해도 묘지를 이장 안 하겠대요. 이장 안 하겠다고 하면 묘지를 설치했던 우리 권리를 남용하고 있는 거냐고 아니면 그것도 아니냐고. 우리 판례는 뭐라고 있을까요? 권리 남용이 아니다.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강하게 정말 보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정말 강하게 보호합니다. 이런 내용들도 쭉 보게 되면 강하게 정말 보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공동주택 단지를 여기다 설치한, 그죠? 산 사람들이 잘못했지, 그죠? 여기서 돌아가신 분이 뭔 잘못을 했냐고. 거기다가 20년 동안 점유를 했는데 이거 왜 옮겨가냐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잘못했다? 공동주택 설치했던 사업 시행자가 잘못한 거지. 안 치운다는 분명 설치자가 뭔 잘못을 했냐고. 거기다가 괜히 또 20년 동안 주무신 분한테 치워라. 그럼 얘가 이제 나중에 저녁에 나올 겁니다. 그놈 판사 나와갖고 그냥 잠을 못 자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저녁에 나와갖고 설치되면 우리 판사님이 밤이 엄청 무서우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산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는데 요 돌아가신 분 치우라 가면 나중에 귀신 돼서 나올 것 같으니까 판사님은 아마 밤이 무서워서 그냥 안 치워도 돼. 그러니까 권리 남용 아니다. 라고 해서 분묘기지권을 강하게 보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례 취지를 보게 되면 다른 판례가 나와도 얼마나 보호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정말 강하게 보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좀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는 요 정도 선이면 충분히 이렇게 나올 수 있을 정도니까요.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말 실험할 때 요것만큼은 꼭 한번, 실험할 때는 꼭 요것만큼은 정말 돈이 좀 되니까요. 크게 돈 안 써도 돼요. 거기다가 금액자료도 정말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유료 보게 되면 분묘, 그것만 딱 클릭하면 전국의 분묘가 다 나옵니다. 현재 진행된 거 다 나오고, 막 70%짜리 있고 50%, 20%, 30% 난리가 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오늘은 어디 한번 가볼까? 오늘은 어디 한번 가볼까?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바람 쐬러 한번 쭉 가보면서 한번 물어보고, 슈퍼에 가서 음료수 하나 사면서 저 묘지 누구 거냐고 해갖고 확인 점검 해보고 저거 낙찰 받아 얘기입니다. 해갖고 낙찰 받으면 아주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묘지를 낙찰 받으려고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95페이지 여기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 한번 참고를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교재만 점검해보고 이제 끝내보겠습니다. 분묘기지권. 자, 분묘기지권의 취득 그 세 가지. 자, 먼저 첫 번째 기업법 뭘까요? 뭐 다른 건 위에는 그냥 간단히 봐도 되고요. 먼저 승낙을 먼저 얻었다. 여기는 치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자, 2번 거의 대부분의 묘지는 여길 건데 주무신 대가가 이렇게 가오게 누가 주무시래? 그 얘기입니다. 20년간 평온 공연 케이크도 배웠다고 서리 무가실 자주 이런 것들은 따지지도 묻지도 말라는 겁니다. 적으면 돼. 평온하고 공연 제일 간단한 거 2개면 된다 입니다. 대신에 비겁하지 말아라. 내놓고 공공연하게 묘지를 점유해라 입니다. 그 다음에 지급번 정말 돈이 든다는 자기 소유의 토지에다가 묘지를 설치해놓고 팔렸다. 경매로 팔렸다. 매매로 팔렸다. 그랬을 때 치료 내라. 자, 디귿번 옆에다가 치료 O 아예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에는 치료 여기는 아예 X 정말 아예 확실해졌죠. 그리고 기업번호 알아봐야 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요거 체크를 좀 잘 넣으셔야 됩니다. 치료 문제도 이제 확실하게 완전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시 방법 아예 필요 없고요. 저걸 어떻게 등기를 할 거예요?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등기 안 해도 관습법으로 인정을 해줄 거예요. 요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분묘기지권의 범위 공지가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 필요하니까 거기는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사성도 공지냐 그런 것들은 아니다 그입니다. 그 다음에 치료 아까 20년 동안 점유했었던 거 치료 있다 없다? 없다. 그거는 20년 점유만 없다는 거지. 그죠? 아까 보셨던 매도인 묘는 당연히 있어. 그리고 합의도 있을 수 있어. 여기는 20년 동안 점유했던 거 그것만 치료가 없다는 소리다 그입니다. 그리고 여기 용구라는 겁니다. 이게 또 지상권이라고 묘지가 경과하면 30년 안 경과하면 15년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묘지가 공작물이라고 5년 아니요. 하여튼 봉제사 목적으로 있으면 천년만년 계속 갑니다. 저건 치우라고도 못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입니다. 자, 그렇게 신설할 수 있는 권능까지 주는 것은 아니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묘기지권 그 박스의 1번이 바로 위에 있는 신설할 권능 없다. 그거 그대로 한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내용들만 점검해 놓고 그냥 점검만 해 놓으시고 결론 보면 되는 거지 자세히 볼 거 없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저 꼭대기 합장이 나오네요. 합장 합치는 거 부인이 아주 결사반대입니다. 저 왼수가 또 남편하고 어떻게 같이 합치냐고 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토지 소유권자 생각 좀 해봐라. 땅값도 못 받는데 저 눈꽃이렇게 둘이 합치면 되겠니? 그입니다. 토지 소유권자가 혈압 잡고 오늘 죽게 생겼다. 그입니다. 합장 위에다가 분묘 X 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립 안 해. 그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우리 시험 문제 나왔다는 누구에게 전적으로 인정되냐고 봉제사의 권리는 누구라고요? 종소. 정말 오로지 종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종종이 관리를 했다. 종손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러면 종종이다. 그 뒤에 판례도 있는데 뒤에 판례는 소개를 안 한 것 같고요. 하여튼 종손이요. 네 번째 앞쪽에 종손에게 전서 여기다 종중 그러면 X다. 연고자는 더 X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종중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 사성이 나왔습니다. 무덤질할까 두툼하게 둔덕치는 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거예요. 저거 인정해주면 아주 난리가 날 거예요. 땅값도 못 받는 토지 소유권자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입니다. 세 번째 줄에 중간에 사성에다가 분묘 X 여기도 성립 안 해. 걔도 실무 갖고 분묘기지권 성립해요. 공지가 인정된다고. 얘가 공지니 그입니다. 사성은 사치하는 거다 그입니다. 둔덕 필요 없어 그입니다. 무너지면 다시 쌓아라 그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다 보면 한자면 한 중간 정도 되는데 몇 번 쌍분이 이렇게 한문으로 나온 쌍분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기 합장이나 쌍분 안 되입니다. 하여튼 무임승자 안 돼.
그리고 아래는 이제 공지가 인정된다가 쭉 나와 있으니까 편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점유했을 때 치료가 있다 없다? 치료 없다. 아까 치료 한번 봤습니다. 세 번째 그때 치료 없다. 주무신 대가가 그렇게 가혹하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평장암장 나왔습니다. 평장암장.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 뭐 시험 문제 다 나와요. 평장암장.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평장암장 비겁해서 인정 안 돼. 토지 소유권자가 봤을 때도 저게 묘지인지 아닌지 너무 애매했어. 그러다 보니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번에서는 이미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것은 일부가 이장하는 것은 괜찮아요. 바로 근처로 가는 거니까입니다. 그러니까 신설할 권능 말고 이미 성립된 것은 옮겨갈 수도 있다. 라고만 주의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래는 그냥 간단하게 6번째 봐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법정 조당권이나 공시되지 않는 것들, 정원수, 정원서, 붙박이장 이런 것들은 나가서 볼 수밖에 없고, 뭐 13번은 거의 내본 적이 아예 없을 정도니까 또 비슷하게 현장 답사다. 그런 것들은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 참고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째가 이제 민법에서 바로 공유, 그리고 합유, 총유. 자, 공유 지분. 얼마든지 단독으로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공유물은 같은 사람의 물건이니까 여기는 전원의 동의. 특히 이제 합유가 중요합니다. 합유는 합쳐지는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계나 아니면 조합. 동벌 목적이 있다 보니까 합유 지분은 처분이 된다 안 된다 민법에 나와요. 합유 지분은 그것도 전원의 동의입니다. 자, 두 번째 저 끝에 볼까요? 공유 지분은 단독으로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어도 합유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합유 지분도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분도 단독으로는 처분이 안 된다. 그리고 총유는 우리 종종땅, 문종땅 이런 것들입니다. 본인 지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입니다. 그냥 같이 쓰는 거요. 그입니다. 그래서 지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공유, 합유 둘은 지분 있는데 총유는 지분이 있다 없다? 총유 지분 없다. 그리고 총유는 맨날 모여야 됩니다. 뭔 일 있어도 여기는 보존행위도 모여야 단독으로는 안 됩니다. 모여야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종종들 맨날 저녁에 뭔 일만 있으면 다 모이세요. 이래서 모여서 결정합니다. 한번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 박스가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민법에 가면 더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뒤쪽에 이제 마지막 거래 예정 금액하고 그 다음에 공법 토지 이용계 거래 예정 금액은 우리가 이제 의견 가격으로 내놓는 금액 거의 뭐 시험 문제 감으로 내본 적이 아예 없을 정도고요. 그 다음에 토지 이용계 아까 이제 봐주셨네요. 공법상 이용자 거래 규제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토지 이용계. 그리고 토지 이용계는 토지 이용계 확인서가 따로 있습니다. 조사 확인 방법 시군구청에서 토지 이용계 확인서 떼세요. 그러면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여기 이제 토지 이용계 확인서죠. 토지 이용계 확인서 바로 왼쪽에 그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공법 확인하려면 시군구청에 가셔가지고 바로 토지 이용계 확인서 요걸 써서 내야 됩니다. 먼저 유예 신청인 누군지 그리고 주소지가 어떻게 되는지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신청 토지까지만 써야 됩니다. 그리고 세종시의 어느 땅을 지목이 뭔지 확인해보고 싶은지 용도적이 뭔지 확인해보고 싶은지 그 소재지 쓰면 되고요. 집어, 그다음 지목, 된지 전락 과수원인지 이런 거 쓰고 그다음 면적 쓰고 나면 그 아래가 이제 찍혀서 나옵니다. 대상 토지가 용도적이 도시적이다, 관리적이다, 미관주거다 이런 게 나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그 밖에 이제 다른 범위로 용도 지역 등이 있으면 거기에 찍혀서 나옵니다. 행위자는 어느 정도 아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을 요걸 보고 확인을 해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지적이 무슨 의미를 갖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쪽에 공법상 거래 규제, 그다음 이용자, 뭐 거래 규제, 이용자, 뭐 요 정도까지 뭐 보라는 내용들은 아예 없을 정도니까요. 뭐 거기까지는 뭐 시험 문제 가면은 아니고, 거래 규제는 사전부터 꼼짝 말아라. 이용자는 사후에 처음에는 뭐라 안 했는데 사후에 꼼짝 말아라. 이게 바로 이제 이용자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오시면 이제 조금 중요한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죄다 몰려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확인하는 방법, 분명규칙권 요거는 무조건 시험 문제 하나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확인하는 방법 대장이냐, 그다음에 아니면 등기상 증명서냐, 거기 정도에서 요번 시간은 딱 2개 정도. 그리고 요거 묘지 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묘지 문제가 우리 법령에서는 꼭 나오고, 그리고 1차
민법에서도 가끔씩은 분명직은 이대로 똑같은 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정리를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경을 여기를 좀 많이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 주 오시면 정말 이제 중요한 부분만 다 모듈이 남아있으니까 다음 주는 꼭 빠지지 마시고요. 그리고 뭐 동영상 본다고 하시더라도 꼭 여기서 나오셔가고, 그리고 막 적용 금액 이런 게 막 달라졌습니다. 지금 막 6억 1천으로 5억으로 막 달라졌고, 그저 또 수정해야 되니까요. 상가가 막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꼭 빠지지 말고 오셔야 됩니다. 아마 민법에서 확인했을지 모르지만 거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그거 이제 확인해 드릴 겁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